안녕하세요, 여러분. 32년 차 건강주치의 김민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물 대신 건강한 차만 마셨어요. 그런데 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진 걸까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차를 매일 마셨는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지어 영양소가 빠져나가 근육에 힘도 빠졌다는 분들이 하나 둘 제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좋다는 말만 믿고 물처럼 차를 마셨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바로 그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대해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나이 되면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와 똑같지 않습니다. 간, 신장, 심장 모두 예전처럼 튼튼하게 작동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예전엔 괜찮았던 차도 지금은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 김영자 여사님. 늘 밝은 성격에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주의로 약 대신 차를 챙겨 드셨던 분이죠. 그분은 6개월 동안 옥수수수염차를 물처럼 드셨어요. 혈압도 낮춰준다, 소변도 잘 나오게 한다는 이야기에 믿고 하루 1.5리터씩 마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도 위험하게 낮았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 건강해지려고 그런 건데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을 챙긴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 몸을 무리하게 하는 방향이면 그건 건강관리가 아니라 건강파괴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 5가지와 반대로 비교적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차 4가지입니다. 그 이유도 과학적으로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소중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옥수수수염차입니다. 이 차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당뇨와 고혈압에 좋다는 소문으로 널리 알려진 차입니다.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몸에 좋은 차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옥수수수염에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과 혈당을 낮추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필요할 때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걸 매일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신다면,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매일 마시면 몸속 수분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까지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은 근육, 심장, 신경작용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심할 땐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집니다. 심지어 실신하거나 쓰러지는 분들도 계세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또 다른 환자, 경기도 양평에 사는 68세 이철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옥수수수염차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물보다는 몸에 좋은 차를 선택하신 거죠. 하루에 1.5리터 이상 거의 물 대신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셨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압이 정상보다 너무 낮았고 혈중 전해질 수치도 심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장 기능이 기준치보다 40% 가까이 낮아져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철호 어르신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거기에 옥수수수염차까지 마신 겁니다. 이 둘이 같은 방향의 작용을 하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진 것이죠. 이중작용으로 몸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약효는 적당할 때 효과가 있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수염차는 분명 효과가 있는 차지만 약이 되는 선을 넘어서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 또는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절대 물처럼 마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그리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이 상한다는 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몸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시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차를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엔 결명자차입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면 결명자차를 마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명자는 한자로 밝을 명자를 씁니다. 예로부터 시력을 밝게 해준다고 알려져 왔고,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차로 널리 마셔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결명자에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위장을 약하게 만들고 특히 속이 냉하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소화장애나 설사, 폭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게 찾아오셨던 환자, 부산 기장에 사는 72세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말순 어르신은 TV에서 결명자가 눈에 좋다는 정보를 보고 아침 저녁으로 결명자차를 3잔씩 하루 6잔 이상 드셨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배가 자주 아프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출하면 꼭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할 정도로 불편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장이 나빠졌나 싶어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단과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 결명자차를 과하게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혈압약과 변비약도 복용 중이셨는데 결명자의 성질과 약물이 겹쳐 작용한 것이죠. 결명자는 자체적으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비약까지 더해지면 설사와 폭통이 생기기 쉽고 그로 인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의 혈액 검사에서는 전해질 수치가 기준보다 낮았고 혈압도 조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명자에는 안트라키논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을 자극해 배변을 돕지만 장기간 과량 섭취할 경우 오히려 장 기능이 둔해지고 심하면 만성 설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장이 민감한 어르신들에겐 결명자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결명자의 혈압 강화 효과도 문제입니다. 평소 저혈압이거나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결명자차를 과하게 마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이나 겨울철 혈압이 낮아지면 심한 경우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명자차는 하루 한두 잔 정도 식사와 멀리 떨어진 시간에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결명자는 눈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눈 건강에 더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 혈압 관리, 당뇨 조절입니다. 차는 그저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제일 뿐입니다. 말순 어르신도 지금은 결명자차를 줄이고 보리차 위주로 드시며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는 약도 물도 아닙니다. 중간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조금씩 가끔씩 내 몸을 생각하며 드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즐겨 마시는
둥글레차 이야기입니다. 둥글레는 고전 한방에서도 몸을 보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보약 같은 식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력 회복이나 피로 개선을 기대하며 차로 끓여 마시는 분들이 참 많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부터 따끈한 둥글레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둥글레차 역시 물처럼 마시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 진료실에 오신 인천 부평에 사시는 66세 정수자 여사님도 바로 이 둥글레차 때문에 고생하신 분입니다. 정 여사님은 평소 당뇨가 있으셨고 병원에서 당뇨약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나며 가끔씩 눈앞이 하얘진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심지어 잠깐 의식을 잃은 적도 있다고 하셨죠. 응급검사 결과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은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둥글레차를 2리터씩 물 대신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둥글레에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사포닌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이 둥글레차까지 함께 과하게 섭취하면 약효가 겹쳐져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둥글레에는 위장을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면서 소화 불량, 속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정 여사님은 식사량도 줄어든 상태에서 둥글레차만 하루 종일 마셨고 그 결과 당분 섭취는 부족하고 혈당 조절 약과 둥글레 성분은 과했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에 가까운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둥글레차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약과 둥글레가 함께 작용하면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질 위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둥글레차의 카페인 함량은 낮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잠을 방해하거나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소화기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에겐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고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차가 될 수 있습니다. 정 여사님도 진료 이후 둥글레차의 섭취량을 줄이고 식사 후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자 증상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좋다는 말만 믿고 너무 마신 게 문제였네요. 이젠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나한테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모든 음식, 모든 차는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닙니다. 둥글레차는 잘 마시면 도움이 되는 차지만 하루 종일 마시는 물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 약성차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위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런 차들의 효능보다 몸의 반응과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차는 약처럼 조심히, 물은 물처럼 넉넉히, 이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불필요한 병원행도, 뜻밖의 고생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차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처럼 마시고 계신 우엉차입니다.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피를 맑게 해주고 해독 작용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다이어트나 부기 제거에 좋다는 입소문으로 인기가 많은 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우엉차에 숨겨진 그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68세 김남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남수 어르신은 고혈압과 경증 당뇨를 갖고 계신 분인데 최근 들어 두통과 피로 그리고 다리 저림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압과 당 수치는 약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정작 검사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었던 거죠. 원인을 찾기 위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살펴봤고, 놀랍게도 남수 어르신은 물 대신 우엉차를 하루 2리터 이상 6개월째 마셔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우엉차를 이렇게 자주 마시게 되셨냐고 물었더니 지인분이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추천해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우엉에는 이눌린, 폴리페놀, 아르크틴 같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소염작용, 혈당 조절, 항산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처럼 적당히 마셔야 하는 차이입니다. 우엉에는 칼륨과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다량 섭취할 경우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활발해지면 소변으로 수분뿐 아니라 중요한 전해질과 영양소까지 빠져나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의 역과 능력 자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칼륨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장 질환이나 콩팥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겐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남수 어르신의 검사 결과에서도 칼륨 수치가 기준보다 높았고 GFR 수치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깨끗한 혈관을 꿈꾸며 마신 우엉차가 오히려 콩팥을 지치게 하고 나아가 심장과 신경계까지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남수 어르신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엉차의 이뇨작용이 고혈압 약의 작용과 겹치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현기증이나 실신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어르신들에겐 큰 위험이 됩니다. 결국 남수 어르신은 우엉차 섭취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쪽으로 습관을 바꾸신 뒤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다시 안정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건강 정보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며 확인해야 합니다. 우엉차는 분명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루 한두 잔의 건강 보조 음료일 뿐 물처럼 들이켜야 할 차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효과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건강 상태, 체질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차를 마셔야 안전할까? 6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는 많은 분들이 간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헛개나무 차입니다. 헛개나무 이름부터 참 신비롭죠? 옛날부터 해독 작용과 간 보호 효과로 유명한 식물입니다. 특히 음주 후 해장차, 숙취 해소용으로 방송 광고나 인터넷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죠. 술 마신 다음 날 헛개차 한 잔이면 간이 살아난다. 간 수치를 낮추려면 헛개나무 차를 꾸준히 마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로서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헛개나무에는 간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헛개나무 열매와 잎에는 해덕케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이나 일시적인 음주 후 회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헛개나무 차를 물처럼 매일 마시는 분들입니다. 제 환자 중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62세 김미라 여사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지방간 진단을 받고 헛개나무가 간에 좋다는 말을 들으신 뒤 하루에 헛개나무 차를 1.52리터씩 물처럼 8개월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이 피곤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며 눈이 황달기처럼 노랗게 보인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2.5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ALT, AST 수치 모두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있었던 겁니다. 즉, 간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헛개나무의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서 간에서 그것을 처리하느라 오히려 간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과하면 간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헛개나무는 간을 도와주는 보조제이지 간세포를 계속해서 작동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이 차를 보호하긴 하지만 오히려 과잉 윤활은 엔진 내부 압력을 높이고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요. 게다가 김미라 여사님은 당뇨약과 고지혈증 약을 함께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 약들 또한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헛개나무 성분까지 더해지면 간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헛개나무는 자연식품이긴 하지만 여전히 약효 성분이 있는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적정량 이상을 꾸준히 복용하면 몸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간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지방간, 간염, 간경변 초기 진단을 받은 분들에겐 헛개나무의 약성조차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느껴질 땐 이미 상당히 손상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도 헛개나무차의 과다 섭취는 삼가야 합니다. 김미라 여사님도 이후 헛개나무차 섭취를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고 물 섭취를 늘리면서 간 수치가 2개월 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선생님, 간에 좋다는 말만 믿고 오히려 제 간을 혹사시킨 것 같아요. 이젠 간이 아니라 제 생활을 바꾸는 게 먼저겠네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음식, 어떤 차든 몸에 좋다는 말보단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헛개나무 차는 분명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하지만 물처럼 마시게 되면 오히려 간 손상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앞서 헛개나무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마시는 차들 중에서 별로 위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덜 위험해 보이는 차일수록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4가지 차는 바로 녹차, 홍차, 민들레차, 감잎차입니다. 첫 번째, 녹차와 홍차 카페인의 함정. 녹차와 홍차는 오랜 시간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랑받아온 차입니다. 녹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홍차는 맛과 향이 부드럽고 따뜻하죠. 특히 TV나 신문에서는 녹차의 항암 효과, 노화 방지, 다이어트 효과를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는 안 마셔요. 그 대신 녹차를 하루 5잔씩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 못지않게 녹차와 홍차에도 카페인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리고 심장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유도합니다. 즉,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드린 옥수수수염차나 우엉차와 비슷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어르신들 중엔 잠이 잘 안 오는 분들도 많으신데 녹차나 홍차를 오후 이후에 마실 경우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대 남성 한 분은 카페인 걱정 없어 보이는 녹차를 하루 1리터씩 마셨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녹차를 줄인 이후 잠이 훨씬 잘 오고 가슴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녹차와 홍차는 하루 2잔 이내, 식사 후 1시간 뒤, 카페인에 민감한 분은 오후 이전에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민들레차 좋은 것도 과하면 탈. 민들레차도 간과 위 건강에 좋다는 말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적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 민들레차를 한 잔 마시면 속이 편안해진다고 하시죠. 그런데 민들레차의 또 하나의 특성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위산이 부족한 분들에겐 좋은 작용일 수 있지만 이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속쓰림, 가슴 답답함, 헛배부름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위벽이 더 자극받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들레차도 이뇨작용이 있어 앞서 말씀드린 옥수수수염차처럼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혹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들레는 국화가 식물이라 국화, 쑥, 데이지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감잎차, 좋은 성분, 과하면 문제. 감잎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철분과 칼슘도 많아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좋다고 알려진 차입니다. 하지만 감잎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분을 보충해야 하는 분들이 감잎차를 과다 섭취하면 빈혈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닌은 위를 자극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도 있어 위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잎차도 녹차와 마찬가지로 약성이 강한 편이라 공복 상태에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마실 수 있는 차가 뭐가 있나요? 차마다 다 주의하라고 하니 아무것도 못 마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 그럼 어떤 차는 물처럼 마셔도 괜찮은가요? 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에 대해 경고드린 것처럼 모든 차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차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매일 마셔도 안전한 차들이에요. 이 차들은 약성이 강하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루이보스차. 루이보스는 카페인이 전혀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 불면증이 있는 분들, 위가 약한 분들에게 아주 안전하게 마실 수 있어요. 루이보스차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차입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도 70대 중반의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매일 루이보스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었고 혈압 수치도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동안 커피만 마셨는데 루이보스차 마시니까 몸이 훨씬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루이보스차는 하루 1~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식사 후 마시면 소화에도 좋고 밤에 마셔도 잠을 방해하지 않아요. 두 번째, 히비스커스차. 히비스커스차는 상큼한 맛과 신선한 향이 특징입니다. 히비스커스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나며 간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히비스커스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히비스커스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하루 한 잔 이하로 드시거나 약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도 적합한 차입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차로 알려져 있죠. 저는 혈압이 높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히비스커스 차를 자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큼한 맛 덕분에 기분 전환도 되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니까요. 세 번째, 카모마일 차. 카모마일 차는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차로 유명하죠.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차입니다. 카모마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불안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 결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카모마일 차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 위염이나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배탈이나 소화 불량 때문에 자주 힘들어하던 70대 남성 한 분이 매일 카모마일 차를 식사 후 마신 뒤 소화 불량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카모마일 차는 특히 저녁에 마시기에 좋고 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곡물차,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곡물차들은 카페인이 전혀 없고 소화에 도움을 주며 체내 수분 보충에도 유용한 차들입니다. 보리차와 현미차, 옥수수차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드시는 차로 목마를 때 마시기 좋고 소화 불량과 위장 불편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보리차는 예로부터 한국인들이 물 대신 즐겨 마셨던 차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뛰어납니다. 현미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곡물차들은 하루 한두 잔을 마시기에 좋고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저는 가벼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있는 어르신들께 보리차나 현미차를 자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자주 마셔도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한 4가지 차는 물처럼 매일 마셔도 좋은 안전한 차들입니다. 이 차들은 과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차는 약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하며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물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차는 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는 무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차를 자주 마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